제가 62살이 되도록 이런 일은 처음이었습니다. 평생 살면서 내 집에 이런 비밀이 숨겨져 있을 줄 정말 몰랐거든요. 우리 나이에 이런 드라마 같은 일이 벌어질 줄이야. 바로 은퇴 후 집을 팔려던 중 벽 안에서 발견한 30년간 숨겨진 금고 이야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2세 김현수라고 합니다. 지난해 회사에서 은퇴한 평범한 가장이에요. 그런데 지난달 제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바로 우리 집에서 30년간 숨겨진 금고를 발견한 일 때문이죠. 평생 살면서 이렇게 충격적인 일을 당해본 적이 없었어요.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저희 가족은 저와 아내 선영이와 아들 민재, 딸 수아 이렇게 4명입니다. 선영이는 60세로 평생 전업주부로 저를 뒷바라지해줬어요. 민재는 35살로 중견기업에 다니지만 최근에 부동산 투자에 실패해서 큰 빚을 졌습니다. 수아는 33살 대학 강사로 착하고 현명한 딸이에요. 저는 30년간 성실하게 직장을 다녔지만 퇴직금만으로는 노후를 대비하기 부족했어요. 게다가 민재가 투자 실패로 3천만 원의 빚을 져서 저에게 도움을 요청했거든요. 어쩔 수 없이 우리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30년 동안 살던 집을 담보로 잡는다는 게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자식 키우느라 고생한 세월 동안 유일하게 모은 재산이 바로 이 집이었거든요. 매일 밤 잠 못 이루며 고민했습니다. 이 집을 팔아야 하나?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집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기 시작했어요. 화장실 벽에서 뚝뚝뚝 이런 소리가 났거든요. 선영이도 밤에 그 소리 때문에 잠을 못 잤다고 했어요. 여보, 배관이 아닐까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서 동네 수리공을 불렀어요. 수리공이 와서 확인해 보더니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배관은 멀쩡한데요. 이상하네요. 그럼 이 소리가 뭔가요? 글쎄요. 오래된 집이라 그런 소리가 날 수도 있어요. 수리공은 별거 아니라며 돌아갔지만 저는 계속 신경이 쓰였어요. 며칠 후 민재가 집에 와서 말했습니다. 아버지, 집 담보 언제 받으실 거예요? 좀 더 생각해보자. 아버지, 빨리 결정하셔야죠. 제 상황이 정말 급해요. 민재는 요즘 젊은 사람들답게 참을성이 없었어요. 부모 마음은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급한 일만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혹시 집에 뭔가 숨겨둔 거 없으세요? 갑자기 이상한 질문을 했어요. 숨겨둔 게 뭐가 있겠니? 아니에요. 그냥 혹시나 해서요. 민재는 집 안을 둘러보며 의심스러운 눈빛을 보였어요. 부모가 뭔가 숨기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또 다시 벽에서 이상한 소리가 났어요. 뚝, 딸깍, 뚝. 이 소리 뭐예요? 민재가 벽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배관 소리려나. 하지만 민재는 그냥 넘어가지 않았어요. 벽에 귀를 대고 들더니 뭔가 의심스럽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버지, 이거 배관 소리가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럼 뭐겠니? 뭔가 금속 소리 같아요. 민재는 벽을 두드려 봤습니다. 똑똑똑. 다른 곳과 소리가 달랐어요. 여기만 소리가 다르네요. 그때 수아가 집에 와서 상황을 진정시켰습니다. 오빠, 왜 그래? 그냥 오래된 집이라 그런 거야. 아니야, 분명히 뭔가 있어. 민재는 고집을 부렸어요. 저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였습니다. 30년 동안 살면서 그런 소리 들어본 적 없었거든요. 며칠 후 민재가 또 집에 와서 화장실 벽을 유심히 관찰했어요. 그러더니 벽지가 조금 떨어진 부분을 발견했습니다. 아버지, 여기 봐요. 민재가 벽지를 조심스럽게 더 떼어보니 정말 충격적인 걸 발견했어요. 벽 안에 금속 문 같은 게 있는 거였어요. 이게 뭐죠?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30년 동안 살면서 그런 게 있는 줄 몰랐거든요. 혹시 금고인가?
민재가 흥분해서 말했어요. 저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내 집에 금고가 숨겨져 있다니. 급히 선영이와 수아를 불러서 상황을 보여줬어요. 어머, 정말 금고네요. 선영이가 놀라며 말했어요. 아버지, 정말 모르셨어요? 수아가 물어봤지만 저는 정말 몰랐습니다. 30년 동안 한 번도 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민재는 이미 금고를 열 생각에 빠져 있었어요. 이걸 어떻게 열지? 함부로 건드리면 안 돼. 제가 말렸지만 민재는 듣지 않았어요. 금고 문에는 다이얼 자물쇠가 달려 있었습니다. 민재는 이것저것 시도했지만 열리지 않았어요. 그때 저는 뭔가 기억이 났어요. 30년 전 이 집을 살 때 이전 집주인이 뭔가 말했던 것 같은데 혹시 30년 전을 떠올려 봤습니다. 집을 살 때 이전 집주인 박정훈이 뭔가 말했던 기억이 났어요. 참, 혹시 나중에 벽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거든 놀라지 마세요. 그때는 그냥 지나쳤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이 금고 이야기였던 것 같았어요. 저는 정훈이에게 연락해봤습니다. 다행히 연락처가 남아있었어요. 정훈아, 나 현수야. 현수, 오랜만이네. 있잖아. 30년 전에 우리 집에 뭔가 숨겨뒀지? 전화 너머에서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그게 발견됐구나. 역시 정훈이가 숨겨둔 거였어요. 직접 와서 이야기하자. 정훈은 급히 저희 집으로 왔습니다. 현재 65세인 정훈은 저희 오랜 친구였어요. 미안하다, 현수야. 30년 동안 말 못했어. 도대체 뭐가 들어있는 거야? 그게 우리가 젊었을 때 같이 투자했던 돈이야. 정훈의 설명을 들어보니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어요. 30년 전 저희 둘이 부동산에 공동 투자를 했는데 그 수익금을 비자금으로 숨겨둔 거였어요. 당시에 세금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복잡해서 임시로 숨겨뒀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말하기가 어려워졌어. 그럼 얼마나 들어있는 거야? 현금으로 5천만 원 정도, 그리고 몇 가지 서류들. 그 말을 들은 민재의 눈이 번쩍 빛나는 게 보였어요. 5천만 원이면 자신의 빚을 해결할 수 있는 금액이었거든요. 아버지, 빨리 열어봐요. 잠깐 성급하게 하지 마. 하지만 민재는 이미 욕심에 눈이 멀어 있었어요. 정훈이가 번호를 알려주자 민재가 재빨리 금고를 열었습니다. 정말로 현금과 서류들이 가득 들어 있었어요. 와, 정말 있네. 민재는 흥분을 감추지 못했어요. 하지만 저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30년 동안 모르고 살았는데 갑자기 이런 돈이 나타나다니. 아버지, 이제 걱정 끝이네요. 제 빚도 갚고 집도 안 팔아도 돼요. 민재는 벌써 그 돈을 자신 것처럼 생각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수아는 달랐습니다. 잠깐, 오빠, 이건 아버지 돈이야. 뭔 소리야? 우리 가족 돈이잖아. 그래도 함부로 하면 안 되지. 수아는 냉정하게 판단했어요. 그런데 금고 안에서 편지가 하나 더 나왔어요. 정훈이가 30년 전에 써둔 편지였습니다. 제가 편지를 읽어봤는데 내용이 인상적이었어요. 현수야, 이 돈은 우리 둘 것이지만 너가 더 많이 투자했으니 너 몫이 더 크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이 돈이 아니라 가족과의 신뢰야. 돈 때문에 가족이 싸우는 일만은 없었으면 좋겠다. 편지를 읽고 깊은 생각에 빠졌어요. 정훈의 말이 맞았거든요. 돈보다 중요한 건 가족의 화목이었어요. 하지만 민재는 이미 그 돈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아버지, 5천만 원이면 제 빚 3천만 원 갚고 나머지로 재투자할 수 있어요. 민재야, 급하게 생각하지 마. 뭐가 급해요? 지금 상황이 급한 거예요. 민재는 부모 걱정보다 자신의 급한 상황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 아들을 보며 저는 실망했습니다. 30년 동안 숨겨진 돈이 아들의 탐욕을 불러일으킬 줄 몰랐거든요. 아버지, 왜 가만히 계세요? 빨리 결정하세요. 민재가 재촉했지만 저는 쉽게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때 선영이가 입을 열었습니다. 민재야, 너무 성급하다. 이런 큰일은 가족회의를 해서 결정해야지. 가족회의요? 뭘 더 논해요? 아버지 돈이니까 아버지가 결정하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가족 모두에게 영향을 주는 일이잖아.
수아가 어머니 편을 들었어요. 맞아요. 오빠, 이런 건 신중하게 해야 해요. 하지만 민재는 납득하지 못했어요. 신중하게? 언제까지? 제 상황은 하루하루가 급한데 민재의 이기적인 모습에 가족들이 모두 실망하는 게 느껴졌어요. 특히 저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자식 키우느라 고생한 세월이 있었는데 아들이 이런 모습을 보이다니. 그런데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며칠 후 수아가 우연히 민재 방에서 현금 뭉치를 발견한 거예요. 민재가 몰래 그 돈의 일부를 가져간 것이었습니다. 오빠, 이게 뭐야? 수아가 물어보자 민재가 말했어요. 그게 잠깐 빌린 거야. 빌렸다고? 허락도 안 받고? 수아는 저에게 모든 걸 말했습니다. 저와 선영이는 큰 충격을 받았어요. 민재가 허락도 없이 1,000만 원 정도를 가져갔다는 거였어요. 그 얘기를 들으니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아들이 이런 행동을 하다니. 저는 민재를 불러서 진지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민재야, 아버지, 내가 돈을 가져간 거 안다. 민재는 당황하며 변명을 늘어놨어요. 아버지, 제가 급해서 그랬어요. 나중에 갚으려고 했는데 허락도 없이 가져가는 게 맞는 일이냐? 하지만 어차피 가족 돈이잖아요. 민재의 대답에 저는 더욱 실망했어요. 가족 돈이라고 해서 마음대로 해도 되는 거냐? 그럼 언제까지 기다려야 해요? 제 상황은 정말 급하다고요. 민재는 끝까지 자신의 입장만 주장했어요. 그런 아들을 보며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제 아들에게 제대로 가르쳐줘야 할 때라고 생각했어요. 민재야, 그 돈 당장 갖다 놔라. 아버지, 그리고 앞으로 이 돈에 대해서는 내가 모든 걸 결정할 거다. 저는 단호했습니다. 아들의 탐욕을 그대로 둘 수는 없었거든요. 민재는 어쩔 수 없이 돈을 돌려놨지만 불만이 가득했어요. 아버지는 정말 답답하세요. 좋은 기회를 놓치고 계시는 거예요. 기회라고? 이 돈으로 투자하면 더 큰 돈을 만들 수 있어요. 민재는 여전히 돈만 생각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다른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날 밤 선영이와 깊은 대화를 나눴어요. 여보, 이 돈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민재한테 줄 수는 없겠어. 너무 욕심이 많아. 선영이도 아들의 모습에 실망한 상태였어요. 저희는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누고 최종 결정을 내렸습니다. 다음 날 가족회의를 소집했어요. 민재, 수아, 선영이가 모인 자리에서 제 결정을 발표했습니다. 이 돈은 당분간 건드리지 않겠다. 민재가 깜짝 놀랐어요. 대신 정말 급한 일이 생기면 그때 가족회의를 해서 결정하자. 아버지, 지금도 급한데요. 민재야, 너는 지금 욕심에 눈이 멀어 있어. 그런 상태에서는 돈을 줄 수 없다. 제 말에 민재는 화를 냈어요. 아버지는 정말 이기적이세요. 저 때문에 발견된 돈인데 왜 제가 못 쓰는 거예요? 내가 발견했다고 해서 내 돈이 되는 게 아니야. 그럼 누구 돈이에요? 우리 가족 전체의 돈이지. 저는 차분하게 설명했어요. 이 돈은 비상금으로 둬야 해. 내 개인적인 투자에 쓸 돈이 아니야. 하지만 민재는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아버지, 제발요. 이번 기회를 놓치면 정말 큰일 나요. 그런 식으로 재촉하는 한 절대 돈을 줄 수 없어. 저는 단호했습니다. 아들이 진정으로 반성할 때까지는 돈을 줄 생각이 없었어요. 그런데 며칠 후 민재가 또 다른 행동을 했어요. 몰래 정훈에게 연락해서 금고 번호를 다시 바꾸자고 제안한 거예요. 다행히 정훈이 바로 저에게 알려줬습니다. 현수야, 내 아들이 이상한 제안을 하네. 그 말을 들고 정말 화가 났어요. 아들이 이런 식으로까지 행동하다니. 민재를 불러서 호되게 야단쳤어요. 내가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냐? 아버지가 너무 고지식해서요. 고지식하다고? 요즘 세상에 그런 식으로 하면 손해만 봐요. 민재는 여전히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이제 참을 수 없었습니다. 민재야, 너는 지금 가족을 배신하고 있는 거야. 배신이요? 저는 가족을 위해서 내 자신을 위해서지. 제 날카로운 지적에 민재는 할 말이 없었어요. 앞으로 이 돈에 대해서는 입도 번긋하지 마라. 아버지, 그리고 내 빚은
내가 알아서 해결해라. 저는 더 이상 아들을 도와줄 생각이 없었어요. 이런 식으로 행동하는 아들에게는 교훈이 필요했거든요. 민재는 결국 집을 나가면서 화를 냈어요. 아버지, 후회하실 거예요.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변하기 전까지는 절대 돈을 주지 않겠다고 다짐했어요. 며칠 후 수아가 찾아와서 말했어요. 아버지, 오빠가 많이 반성하고 있어요. 정말, 네, 자기가 너무 욕심을 부렸다고 후회하고 있어요. 수아의 말을 듣고 조금 마음이 움직였어요. 하지만 쉽게 용서할 수는 없었어요. 진짜로 변했는지 확인해야 했거든요. 일주일 후 민재가 다시 집에 왔어요. 이번에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아버지, 정말 죄송해요. 민재는 진심으로 사과했어요. 제가 너무 욕심을 부렸어요. 아버지 마음은 생각하지 않고 저 생각만 했네요. 그리고 그 돈은 아버지께서 결정하세요. 더 이상 욕심내지 않을게요. 저는 아들의 변화를 느낄 수 있었어요. 민재는 눈물까지 흘렸어요. 그런 아들을 보며 제 마음도 풀렸습니다. 정말이냐? 네, 정말이에요. 이번 일로 많이 깨달았어요. 알았다. 하지만 조건이 있어. 네, 뭐든지 하겠어. 앞으로는 돈보다 가족을 먼저 생각해라. 네, 할게요. 그렇게 해서 가족의 갈등은 해결됐어요. 저는 그 돈으로 민재의 빚을 갚아줬지만 한 번에 다 주지는 않았어요. 조금씩 나눠서 주면서 민재가 계속 변화하는지 지켜보기로 했거든요. 그리고 나머지 돈은 가족의 비상금으로 보관했어요. 정말로 급한 일이 생겼을 때 쓰기로 한 거죠. 민재는 그 후로 완전히 달라졌어요. 더 이상 돈에 대한 욕심을 부리지 않았고 가족을 먼저 생각하게 됐어요. 아버지, 이번 일로 정말 많이 배웠어요. 어떤 걸 배웠니? 돈보다 중요한 게 가족이라는 거요. 민재의 변화를 보며 저는 뿌듯했어요. 이번 시련이 결국 아들을 성장시킨 거였거든요. 수아도 오빠의 변화를 기뻐했어요. 선영이도 아들의 변화에 만족했어요. 정은도 이 결과에 만족했어요. 현수야, 잘 해결됐네. 30년 전 내가 쓴 편지대로 됐잖아. 그러게, 네 말이 맞았어. 돈보다 가족이 중요하다는 게 저는 이번 일을 통해 많은 걸 깨달았어요. 갑자기 생긴 돈이 가족을 시험하는 기회가 됐다는 거요. 그리고 그 시험을 통해 가족의 진짜 모습을 알 수 있었어요. 민재는 처음엔 욕심을 부렸지만 결국 변화했고, 수아는 처음부터 끝까지 현명했어요. 선영이는 가족의 화합을 위해 노력했고, 저는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했어요. 지금 저희 가족은 그 어느 때보다 화목해요. 숨겨진 금고 덕분에 경제적 어려움도 해결됐고, 가족 간의 신뢰도 더욱 깊어졌어요. 우리 나이에 이런 일이 생길 줄 정말 몰랐지만 결과적으로는 좋은 일이었어요.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달았거든요. 평생 살면서 돈 때문에 가족이 흔들릴 뻔했지만 결국 더 단단해졌어요. 이제 확신합니다. 진짜 재산은 금고 안의 돈이 아니라 서로를 믿고 사랑하는 가족의 마음이라는 거요. 그리고 아무리 어려워도 가족은 함께 이겨낼 수 있다는 희망도 얻었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에게도 이런 교훈이 필요할 것 같아요. 돈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민재처럼 욕심을 부리다가 가족을 잃을 수도 있거든요. 하지만 진심으로 반성하고 변한다면 다시 기회가 온다는 것도 배울 수 있을 거예요. 저는 지금도 그 금고를 가끔 들여다봅니다. 돈을 확인하려는 게 아니라 30년 전 정훈이가 써준 편지를 다시 읽어보려고요. 돈보다 중요한 건 가족과의 신뢰다. 그 말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제야 제대로 알겠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그 교훈을 잊지 않고 살아갈 거예요. 어떤 일이 생겨도 가족의 화합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면서 말이죠. 이 나이에 이런 깨달음을 얻게 되어 정말 감사해요. 자식 키우느라 고생한 세월이 헛되지 않았구나 싶어요. 민재가 변한 모습을 보니 부모로서 정말 뿌듯해요. 수아도 처음부터 현명했고 선영이도 가족을 위해
많이 노력했어요. 이런 가족이 있어서 저는 정말 행복합니다. 30년간 숨겨진 금고가 가져다 준 진짜 선물은 돈이 아니라 가족의 소중함을 깨닫게 해준 기회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돈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도 세우게 됐고요. 앞으로는 그 돈을 정말 의미 있게 사용할 거예요. 가족의 행복과 화합을 위해서, 그리고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서 조금씩 사용하려고 해요. 그게 정훈이가 바랐던 진짜 뜻일 거라고 생각해요. 저의 이야기가 많은 분들에게 교훈이 됐으면 좋겠어요. 갑자기 큰 돈이 생겼을 때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그리고 가족 간에 어떻게 대화해야 하는지 보여주는 사례니까요. 우리 나이대 분들께는 자식 교육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기회가 될 것 같고요. 젊은 분들께는 부모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욕심보다는 가족을 우선시하는 교훈이 될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돈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지는 않는다는 걸 알게 될 거예요. 진짜 중요한 건 서로를 사랑하고 믿는 마음이거든요. 저는 이제 매일 아침 일어나면서 감사해요. 이런 좋은 가족이 있다는 것에, 그리고 어려운 시련을 함께 극복했다는 것에 말이에요. 30년간 숨겨진 금고 덕분에 더욱 단단해진 가족. 이보다 더 큰 보물이 어디 있겠어요? 저는 확신합니다. 앞으로도 가족과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고. 그리고 진정한 행복은 돈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시간에 있다고요. 여러분도 가족의 소중함을 잊지 마세요. 돈은 있다가 없다가 하지만 가족은 평생 함께하는 가장 소중한 재산이니까요. 그리고 혹시 어려운 일이 생겨도 가족과 함께 대화하며 해결해 나가세요.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도 가족과 함께하면 할 수 있거든요. 평생 살면서 이런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될 줄 몰랐지만 정말 소중한 시간이었어요. 돈보다 중요한 것들을 깨닫게 해준 30년간의 비밀이었죠. 앞으로도 이 교훈을 가슴에 새기고 가족과 함께 행복하게 살아갈 거예요. 이런 경험을 통해 더 지혜로운 사람이 됐고 더 좋은 아버지가 된 것 같아요. 우리 나이에 이런 깨달음을 얻을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에요. 아직 늦지 않았거든요. 여러분도 가족과 함께 서로 사랑하고 믿으며 행복하게 지내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돈보다 더 소중한 것들을 놓치지 마세요. 건강, 사랑, 신뢰, 이런 것들이 진짜 재산이에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 사연이 재밌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가족과 함께 행복하세요. 안녕히 계세요.